자, 이거 5강. 자, 5강 다 펴주시고요. 자, 오늘은 고공가랑 고공답 주인가를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작품과 작품끼리의 어떤 소통 측면으로도 여러분이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지금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나라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다. 자, 한번 같이 볼게요. 네, 5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자, 우리 5강. 넘겨볼까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 같이 전문을 해석하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문제 한 세트라도 조금 풀어봅시다. 같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허전의 고공과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고공이라는 개념을 조금 알고 가셔야 돼요. 요거 고공. 뒤에도 정리되어 있지만 이 고공이라는 거는 이제 머슴, 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요거 여러분이 잠깐 한번 봐주시고, 자, 그러면 머슴, 종에 대한 노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이걸 누가 불렀냐면, 여기에서는 이제 화자가, 자, 화자가 등장합니다. 이제 새끼를 보는 화자가 등장하는데, 이 화자가 결국은 이 집의, 말하자면 주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의 이 하인들이, 이 머슴들이, 일은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니고, 그리고 지네들의 이익되는 일만 하는 거지. 집안을 위해서 고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아이들이 일을 하더라. 자, 그래서 그러한 머슴을, 즉 종이 되겠죠. 자, 그 종을 뭐 하는, 꾸짖는, 자, 그리고 비판하는, 자, 요게 이 이야기의 구조이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근데 이제 이게 비유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종은 누가 되느냐? 자, 집을 우리가 지금 이 집의 주인이라고 했었을 때 이 집을 국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국가의 주인, 임금이 어떤 이 관리들을 일을 하지 않는다고 꾸짖고 비판하는 노래이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관리들이 좀 나태해지고 또 어떤 개인적인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 관리들이 조금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꾸짖고 비판한다. 여러분 이게 다예요. 이 내용에선 이게 단데 이 비유적인 표현들을 여러분이 조금 알고 가시면 좋겠더라. 자, 그래서 요 내용 거다란 틀을 가지고 여러분이 비유적인 틀만 이해하시면 요거는 끝난다. 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집에 옷과 밥을 얹고 들먹는, 자, 저 고공아.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집에 옷과 밥을 얹혀놓고, 데쳐놓고, 그냥 들락달락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일을 하고 우리 집에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들락달락 하면서 이 집 저 집에서 밥을 빌어먹는, 이 고공아라고 했고, 자, 이 고공이 여러분 중요하죠? 아까 뭐라고요? 집으로 따지자면 머슴인 거고, 자, 그리고 나라로 치자면 조정의 신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의 신하가 나라 일을 하지 않고 지 이익만 챙기는 상황이다. 자, 우리 집의 비별을. 자, 우리 집이라는 것은 지금 국가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국가는 뭐냐? 조선을 뜻한다. 자, 네가 우리 집의 기별, 소식을 아느냐 모르느냐. 자, 즉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를 아느냐 모르느냐.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자, 지금 니은다의 형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고전문법을 이제 들었으면 우리가 2인칭일 때는 이 니은다 형태가 뭐가 되는 거죠? 의문문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직 예비고일은 조금 모를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게 평서형 같지만 평서형이 아니라 의문문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자, 왜냐면 여기에서 너라는 말은 없지만 이야기 자체가 지금 머슴한테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하나 더 여기다 써주자면 말을 건네는 방식이겠죠. 왜냐면 구체적인 청자가 명시돼 있잖아요. 아, 괜찮아요? 네. 고공아라고 했으니까 말을 건네는 방식까지.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너라는 말은 없지만 결국 고공이라는
대상한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자, 얘가 지금 2인칭이기 때문에 2인칭일 때는 우리가 의문문 종결어미가 니은다 형태로 끝납니다. 그래서 얘를 의문문으로 자, 우리 집의 소식을 네가 아냐 모르냐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비 오는 날 일이 없을 때 새끼를 꼬면서 말아노라. 여러분 지금 해석은 여러분 교재 보시면 알겠지만 오른쪽에 이렇게 다 해석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지금 비 오는 날 일이 없을 때 내가 새끼를 꼬면서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새끼를 꼬고 있는 건 누구예요? 주인이 되는 거죠. 그쵸? 자, 주인이 자, 비 오는 날. 자, 원래는 이제 비가 오지 않았다면 일을 했겠죠. 근데 비가 오니까 일을 못 하니까 새끼를 꼬면서 에휴, 이놈 새끼들 좀 일 좀 해라. 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까지 괜찮나요? 이거 봐주시고 자, 그 밑에 갑니다. 자, 처음에 한 어버이라고 했었을 때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비유적인 표현들은 지금 제가 다 체크해드리고 있는 건데 처음에 한 어버이라고 했었을 때 자, 얘가 누구냐면 결국은 여러분 이성계를 가리켜요. 자, 처음에 이 한 어버이가, 한 조상이 살림살이를 하려 할 때, 즉, 국가를 처음 열고 나라를 운영하려고 할 때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집안의 살림살이를 하려고 한다. 즉, 국가를 운영하려고 한다. 자, 그러면 이 나라에, 즉, 조선의 처음 이 건국한 사람 누구예요? 이성계죠. 그러니까 이성계를 뜻하는 거다. 자, 어떻게 했느냐? 마음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인심을 후하게 쓴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저절로 모이는 거죠. 여기서도 일을 할래, 여기서 일을 할래 하고 모인 거예요. 자, 그래서 풀을 깎고 털을 닦아서 큰 집을 지어내니. 자, 이제 이게 국가라고 했고, 여기서의 큰 집은 여러분 조선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인심을 쓰고 덕을 쌓아서 지금 나라를 열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국가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국가를 운영하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지금은 아니죠? 언제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 옛날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 자, 서리, 보십, 장기 모르셔도 돼요. 그냥 농기구예요. 자, 그냥 농기구. 그 다음에 소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소예요, 소. 뭐 하는 소. 자, 소로 밭을 갈아 일으키니 논밭을 가니 이런 거예요. 자, 오려놓은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올벼라고 해서 올벼를 심은 논이라고 해서 올벼는 조금 수확을 일찍 하는 그러한 벼예요. 자, 그런 심은 논이 여들의 가리로다. 8일 동안 갈 만한 넓은 땅이로구나. 그러면 이거는 조선의 팔도를 비유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논과 밭이라는 것은 결국 여기 조선을 가리키는 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열심히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손에게 전하고, 자, 대대로 내려오니, 자, 논밭도 좋거니와 땅도 아주 좋다는 거죠. 고공도 근검하더라. 자, 잠깐 스톱.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왜냐면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근건한, 아주 부지런하고 검소한 이 고공은 누구냐? 옛날의 고공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이 고공은 현재의 고공이에요. 자,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상황은 자, 현재의 머슴, 고공을 비판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비교하는 거지. 야, 니네들은 왜 이렇게 일을 안 하니? 자, 우리가 처음 조선이 건국되고 이 집이 처음 만들어지고 자, 그리고 나서 그 옛날의 고공들, 그 옛날의 신하들은 되게 열심히 일하고 검소하고 부지런했어. 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대조하는 거예요. 자, 저마다 여름 지어서 농사를 지어서 가움열이 자, 풍요롭게 자, 풍요롭게 살던 것을 자, 우리가 이제 여름이라는 건 열음이라고 해서 어떤 열매를 맺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름 지었다는 건 농사를 지었다는 거고 가움 열다라는 거는 풍요하다, 부유롭다. 자, 이렇게 되게 열심히 부지런히 살았으니까 막 농사를 지어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요사이 고공들은 이라고 나와 있죠. 요즘의 고공들은 자, 그러면 이때 고공과 이때 고공은 다르죠.
자, 요즘의 고공들은 일 존나 안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옛날의 고공과 오늘날의 고공을 어떻게 해준다? 대조 또는 대비하면서 야, 옛날의 고공은 이렇게 열심히 일었는데 니네는 왜 그래? 니네들은 진짜 생각이 없구나 이러는 거예요. 자, 요즘의 고공들은 생각이 아주 없어서, 그러니까 뭐 분별력이 없어서,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없어서, 자, 밥사발이 크나 작으나, 자, 동호시 좋으나 나쁘나.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지금 밥사발과 동호시라는 거는, 그러니까 밥사발은 밥이잖아요. 먹는 거. 그러니까 나라에서 주는 녹봉, 월급,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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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죠. 자, 많이 받든 적게 받든 동옷이라는 건 입는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벼슬아치들의 옷이죠. 자, 그러니까 녹봉이 많으나 적으나 또는 벼슬이, 그러니까 옷에 따라 다르니까 벼슬이 높으나 낮으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여러분 뭐 녹봉, 벼슬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아, 괜찮아요? 자, 그럼 볼게요. 요즘의 고공들은 생각이 없어. 근데 그게 월급을 많이 받는 애든 아니면은 벼슬이 높은 애든 낮은 애든 상관없이 마음을 다투는 듯 호슈. 여기서 호슈는 이 종들의 우두머리예요. 자, 우두머리를 세우는 듯, 시기하는 듯. 자, 무슨 일에 감겨들여서 흘깃할깃 하는가. 자, 이제 이런 것도 다 의문문으로 해석이 되겠죠. 여기서 잠깐 보시면 요거 있잖아요. 예전에 모의고사에 나왔던 건데 지금 관리들이 생각이 없어서 벼슬이 높든 낮든 서로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이건 반목이라는 게 뭐냐면 서로 갈등한다는 뜻이에요. 요 정도는 여러분이 조금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로 시기,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 질시,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 자, 요 단어는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 자, 이제 요걸 통해서 반목 질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요거는 조금 여러분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일도 안 하고, 지네끼리 막 싸우고, 막 이런 거예요. 자, 나라 일을 아니하고, 자, 시절조차 사나워서, 여러분 요런 것들은 해석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체크해 드리는 거, 별표하거나 지금 이렇게 표시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좀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얘네들이 이 고공들이 일을 안 해요. 근데 일을 하지 않아도 만약 지금 상황이 좋으면 문제가 안 돼. 여러분으로 치자면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해. 하지만 성적이 나쁘지 않아. 이러면 문제가 크게 없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진 않지만,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어쨌든 공부를 잘하는 애가 공부를 좀 덜하면 뭐 그나마 괜찮은데, 공부도 못하는 애가 공부도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상황이 뭐냐면 얘네들이 일을 안 해. 근데 우리나라의 상황이 지금 좋지가 않은 거야. 그럼 여러분이 조심할 게 여기서 시절이 사납다는 얘기가 얘네들이 일을 안 한다의 의미가 아니라 흉년이 들어서. 요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보기로 이거를 뭐 내신이 아닌 이상은 안 길어주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보기가 주어졌을 때, 얘 시절이 사납다는 거는 단순히 얘네가 반목하고 질시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 국가의 상황이 안 좋다. 왜?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어서. 자, 시절이 사나워서, 자, 시설조차 사나워서, 즉 흉년이 들어서. 자,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자, 가뜩이나 내 세간이, 내 살림살이가, 즉 국가의 운영이 풀어지게 되었는데, 자, 지금 줄어들게 되었는데, 자, 엊그제 화강도에, 자, 여러분 화강도는요, 불을 지르고 다니는 강도예요. 불을 지니고 다니는 강도. 앉아도 돼? 깜빡했어.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자, 불을 지니고 다니는 강도 때문에 가산이 탕진했어요. 그러면 이때 화강도는 외적을 뜻해요. 자, 집 하나 불타붙고 먹을 것이 전혀 없다. 얘네가 이제 막 불지르면서 에 하고 불지르면서 다 수탈해 가니까 집도 불타서 있을 것도 없고, 자, 그리고 먹을 것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지금 상황을 한번 봐봐. 지금 흉년이 들었죠? 화강도도 지금 날뛰고 있죠? 근데 이놈의 새끼들이 일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라가 지금 되게 기울어져 가겠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제 임금의 입장에서, 주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터지겠니? 자, 크나큰 세사를 어찌하여 이르노냐? 자, 크나큰 세간 살림살이를 어찌하여 일으키려 하는가? 자, 지금 이렇게 상황이 안 좋고 망해가고 있는데, 니네가 그렇게 놀기만 해서는 이 국가를 어떻게 일으키려 하는가? 아, 괜찮아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더라.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는 진짜 김씨, 이씨라기보다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김씨, 이씨가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얘네를 지칭한다기보다는 뭐 그런 어떤 두루두루 고공도를 지칭하는 표현들입니다. 자, 김가희가 고공도라, 그냥 얘들아,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여러분, 이때의 어떤 이 고공. 자, 고공들아라고 했으니까, 자, 계속해서 이 고공들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건네는 방식이더라. 자, 새 마음을 먹어라. 그럼 새 마음을 먹으라는 게 뭐예요? 지금 놀고 있으니까 좀 정신 좀 차리고 일 좀 해라. 자, 너희들이 젊었는다. 자, 너희들이 젊었다고 해서 생각이, 자, 햄이 아니 산다. 자, 너희들이 젊었다고 해서 햄이 아니 산다. 아주 계산을 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자, 한 솥에 밥을 먹으며.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한 솥에 밥을 먹는다라는 거는 결국 같은 조정에 있다는 거예요. 자, 한 솥에 밥을 먹으며 한 조정에 있으며 자, 매약 늘 해회하랴. 자, 관대하고 여유롭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관대하고 여유롭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다툰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한 솥에 밥을 먹으면서 왜 늘 이렇게 다투기만 하느냐. 좀 작작 좀 싸워라. 앞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어요? 이 고공들이 서로 반목 질시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니 같은 조정에 있으면서 서로 친하게 지내지 왜 늘 그렇게 다투기만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한 마음 한 뜻으로 티름을 지어서라. 자, 한 마음 한 뜻으로 농사를 짓는 것을 생각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즉 열심히 일하자는 거죠. 좀 니네 이렇게 다투지 말고 좀 열심히 일을 하자. 자, 한 집이 가움 열면 아까 나왔던 얘기죠. 좀 풍요롭게 되면 자, 요런 단어들 여러분 좀 보고 가시고요. 자, 우리 집이 풍요롭게 되면 내가 옷밥을 분별하겠느냐? 아주 세세하게 따지겠느냐? 따지지 않는다. 그럼 그런 말이 무슨 말이냐? 아니, 우리 집이 풍요롭게 되면, 여러분, 아까 옷밥을 보세요, 옷밥. 어디 있었냐면, 여기 앞부분에 요거 있었죠. 밥사발, 동옷, 이게 있었죠? 자, 그럼 여기 나오는 옷밥이라는 건 뭐냐면, 녹봉, 벼슬,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집이 지금은 너무 상황이 열악한데 만약에 풍요롭게 되면 내가 니네들한테 옷과 밥을 따지면서 주겠느냐, 분별하겠느냐, 인색하게 주겠느냐. 자, 우리 집이 여유롭게 되면 내가 노봉과 벼슬을 잘 줄게. 그러니까 지금은 우선 열심히 좀 일을 하자.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누구는 장기를 잡고 쟁기, 농기구예요. 자, 누구는 소를 모니. 자, 밭을 갈고 노는 가라. 별을 세워 던져두고. 자, 날이 좋은 호미로 김을 매잡구나. 자, 그러니까 뭐야. 내가 우리 집에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내가 니네 다 챙겨줄게. 챙겨줄 테니까 지금은 너네가 각자 해야 될 일, 좀 잘하는 일들을 서로서로 맡아서 좀 했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여러분 이런 거 보세요. 누구는 장기 잡고 누구는 소를 모니 이런 것들 뭐예요? 배구법. 자, 우리 집이 풍성하게 되면 옷밥을 분별하겠느냐? 분별하지 않겠다. 서리법. 자, 이런 거 보세요. 자, 날 좋은 호미로 김을 매잡구나. 자, 산의 밭이 거칠어졌고, 자, 무 논도 기워간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일하자. 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 고공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으니까 산에 있던 밭은 거칠어지겠죠. 볼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물이 채워져 있는 그 노는 기워간다, 무성해간다. 여러분 이거 해석 조심하셔야 돼요.
벼가 무성해 가는 게 아니라 뭐가? 잡풀 같은 것이. 풀을 뽑아주지 않아서, 김을 매지 않아서 이런 쓸데없는 잡풀들만 무성해 간다는 거예요. 자, 서리피 말목나셔 벽곁에 세울세라. 자, 이 말목나셔는 이 말뚝을 놓아서 벽곁에 세워라. 이거는 뭐냐면 이제 허수아비 세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사리피, 즉 도롱이와 삿갓을 자, 말뚝나셔, 말뚝 위에 씌워서 벽곁에 세워라. 그러면 이 말뚝이에 이렇게 사람처럼 옷을 입혔어요. 이게 허수아비예요. 사람들이 일일이 새를 쫓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 모양을 세워두는 거죠. 자, 그래서 벽 곁에 세워라. 열심히 일도 하고 지금 풀도 뽑고 밥도 좀 김 좀 매고 허수아비도 세우고 자, 칠석에 호미 씻고 김을 다 맨 후에 자, 새끼고기를 누가 잘하며 자, 섬은 누가 엮겠느냐.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자, 너네가 내가 잘만 되면 아끼지 않고 녹봉이랑 그다음에 벼슬을 다 올려줄 테니까 제발 열심히 좀 일을 하자. 누가 이걸 하고 누가 이걸 하겠니? 서로 협동해서 각자 맡은 바를 열심히 하자. 자, 그리고 밭도 갈고 뭐 김도 매고 이렇게 하자. 지금 이렇게 산에 있는 밭이 거칠어졌고 잡풀도 무성히 가니까 제발 풀도 좀 뽑고 그 김도 좀 매자. 자, 그리고 이렇게 허수아비를 세워서 벼 곁에 세워두자. 자, 그리고 호미를 씻고 김을 다 맨 후에 새끼고기를 누가 잘하며 섬은 누가 엮겠는가. 자, 그러니까 각자 잘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자 잘하는 그 일을 맡아서 하란 얘기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죠. 자, 너희들의 재주를, 그러니까 새끼 꼬는 재주, 뭐 섬을 엮는 재주, 자, 이런 재주들을 헤아려서 잘하자라 맡으라. 자, 서로 잘하는 것을 맡아서 하라고요. 까지 괜찮아요? 이게 굉장히 긴 얘기지만 내용 자체는 얘들아 제발 열심히 좀 일해라 계속 이런 얘기예요. 자, 가을 거둔 후에 순 우리말이에요. 여러분 가을하다는 거는 추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추수한 후에 성조, 집 짓기를 아니하겠는가? 자, 집도 새로 지을 거라는 거예요. 자, 집은 내가 지을게. 자, 우문 네가 더 묻어라. 그러니까 어떤 뭐 저장 창고 같은 거. 자, 그것은 니네가 묻어라. 자, 너희들의 재주를 내가 짐작하였노라. 자, 그러니 너희들도 먹을 일을 분별하려무나. 자, 그럼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뭐냐면 지금 앞에서도 여러분들 계속 보면 알겠지만 얘네들한테 뭐 쟁기도 잡고 소도 몰면서 협동해서 일해라. 김을 매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새끼를 꽈라. 섬을 엮어라. 니네가 잘하는 걸 맡아서 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각자 잘하는 일을 맡아서 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의 재주를 내가 짐작하였노라. 그러니까 나는 신하들이 일을 잘할 수 있다고 믿는 거야. 니네가 일을 잘할 수 있어. 근데 왜 안 하고 그렇게 놀아? 그러니까 너네들은 분명히 재주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네들이 잘하는 일들을 서로 이렇게 맡아서 해라.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신하들의 능력을 일단 인정하는 거예요. 너네들은 능력이 있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좀 열심히 힘을 합쳐서 일을 하자. 그리고 니네도 생각이 있다면 니네들의 먹고 사는 일을 좀 분별해라. 생각해라. 니네 진짜 그렇게 살면 되겠니? 이런 거죠. 자, 그런데 그 뒤가 좀 어려워요. 여기는 해석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이런 거예요. 명석에 별을 넣는다고 한들, 자, 좋은 해가 구름이 끼어서, 자, 볕을 언제 보겠는가?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열심히 일을 해. 그래서 멍석에다가 이제 그 별을 좀 말리고, 그리고 이제 방아를 쪄야 되거든요. 추수한 상태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얘네가 별을 걷어들인 다음에, 자, 멍석 위에다가 이제 별을 널어서, 이제 별씨들을 널어서, 이제 해에 말려야 되는데, 자, 그걸 넣는다고 해서 늘 햇볕이 쨍쨍 찌는 건 아니죠.
어떤 날은 비도 올 거고, 어떤 날은 햇볕이 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구름도 낄 거고, 어떤 날은 비도 올 거고, 이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서 이 멍석의 별을 말리려고 한들, 자, 좋은 해가 구름이 끼어서 햇빛을 언제 보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했어. 근데 그렇다고 꼭 좋은 결과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명석에 별을 널고 그러면 좋은 해가 쨍쨍쨍쨍 별을 말려줘야 되는데 구름이 끼어서 자 햇볕을 언제 보랴 언제 볼지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을 때 꼭 잘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심지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멍석에 별을 내어서 좋은 해가 구름이 끼어서 햇빛을 언제 보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너네들이 좀 열심히 일을 해라 라는 얘기고 그 밑에 보시면 자 방아를 못 찌거든. 어쨌든 여러분 방아를 찧어서 껍질을 벗기고 그 안에 알맹이만 먹는 거잖아요. 근데 방아를 못 찧으면 거칠고 거친 올벼가 옷 같은 백미가 될 줄을 누가 알아볼 수 있겠는가? 자, 그럼 똑같아요. 추수를 했어요. 햇볕에 말렸어. 그럼 그리고 바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벽시에서 알맹이를 이제 얻어내려면 방아를 쪄야 돼요. 그럼 방아를 찌지 않았어. 그 말은 얘네가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아무리 추수를 해도 자 방아를 안 찌면 거칠고 거친 벼가 흰 쌀이 될 줄을 누가 알아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얘기죠. 자, 여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열심히 일을 해도 사실은 그만큼의 성과를 못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네가 일을 하지 않는다면 아예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까지 괜찮아요? 자, 그 뒤에 자, 너희들을 데리고 내가 새 살림살이를 하자 하니 자, 이때 너희는 여러분 누가 되는 거예요? 고공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미우나 고우나 내 신하들이니까 내가 너네들을 데리고 새 살림살이를 살자고 한다. 자, 그런데 엊그제 왔던 도적, 얘네가 누구야? 외적이에요. 앞에 나왔던 화강도요. 불지르는 애들, 외적. 자, 얘네들이 아니 멀리 갔다 하니. 자, 그럼 엊그제 도적이 들었어. 왜 하고 불을 막 지르고 막 훔쳐갔어. 그리고 끝난 줄 알았는데 걔네들이 멀리 간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근처 어딘가에 또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니네가 신하면? 잘 지켜야겠지. 이 도둑놈의 새끼가 또 못 들어오게. 잘 지켜야 되는데 지금 고공들은 어떤 상황이야? 몰라. 그냥 지네들의 이익만 챙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야, 엊그제 어떤 도적이 멀리 가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귀와 눈이 없어서 저런 줄을 모르기에 화살은 전혀 없고 옷밥만 다투는가. 자, 아까 그러면 옷밥은 아까도 얘기했었죠? 바로 뭐예요? 녹봉과 벼슬이었죠. 아니 이렇게 이 외적이 이 근처에서 맴도는데 너네들은 귀랑 눈이 없니? 얘는 못 보고 못 듣는 거야? 저런 줄을 몰라? 그래서 화살은 전혀 없고 여러분 화살이라는 건 뭐예요? 화살을 쏴서 적을 죽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라를 지금 이 외적에 대비하는 거죠. 그럼 화살이 전혀 없다라는 것은 자 외적의 침입에 대비를 하는 거야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대비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화살이 전혀 없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라를 즉 외적의 침범에서 보호하지 못하고 단순히 니네들이 먹는 거, 즉 녹봉, 벼슬만 지금 탐하는가. 아이고 진짜 니네 아이고 지금 눈 좀 떠 지금 몰라 이러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추운가 굶주리는가. 자 새벽밥, 아침밥, 저녁밥을 더하다 먹였는데 야 내가 니네한테 어떻게 했는데 니네가 추울까 봐 걱정해서 옷도 챙겨주고 굶주리는가 걱정해서 지금 새벽, 아침, 저녁 밥을 다 해서 먹였는데 아니 이것들이 은혜는 생각을 아니하고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일만
하려고 하니 그러니까 얼마나 주인은 답답하겠어. 와, 진짜 이런 은혜도 모르는 놈들 이런 거겠죠. 동시에 뭐야? 지금 상황이 이렇게 위태로운데 아니 저런 거를 지금 모르고 저렇게 다투기만 하는 거야? 아우 속 터져 이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내가 생각 같아서는 자, 생각이 있는 새 들이니, 새 들이니는 새 머슴이란 뜻이에요. 생각이 있고 지금의 상황을 헤아릴 수 있는 새 머슴을 얻고 싶겠지. 다 잘라버리고. 아우, 이런 애들 진짜 정말 답답해 하고 다 잘라버리고 새 머슴을 드리고 싶은 게 얘 마음이야. 그런데 헤아릴 수 있는 생각이 있는 새 머슴을 어느 때 얻어서 집안일을 맡기고 시름을 잊을 수 있겠는가? 그럼 실제로 여러분 새 머슴을 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겠지. 구인 광고 낸다고 해서 바로 여러분 알바를 뽑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이 없는 애들보다 좀 생각이 있는 새 모습을 얻고 싶어. 얻고 싶은데, 자, 그런 애들을 언제 얻어서 집안일을 마치고 시름을 잊을 수 있겠는가? 자, 그러니까 뭐예요? 새살림할 모습인 벼슬아치의 출연을 기대는 하죠. 그쵸? 근데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애들한테 야,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열심히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이 고공들, 벼슬아치들을 좀 혼내면서 비판하면서 열심히 일하자라고 하면서 좀 이제 새살림을 할 만한 그런 훌륭한 벼슬아치 즉 고공의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더라.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너희들 일을 애달퍼하면서 어떤 거? 일을 너무 안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새끼 한 사리를 다 꼬았노라. 자, 요 부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앞에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일쪽을 먼저 보시면 이런 게 있죠. 자, 비 오는 날 일이 없어서 새끼를 꼬면서 말한다 라고 했죠. 괜찮아요? 자, 이 부분이 바로 뭐냐? 자, 이 가사의 끝부분과 호응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새끼를 꼬면서 이야기 잔소리를 시작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3쪽 넘어가시면 끝부분에 너희들의 일들을 슬퍼하면서 새끼를 다 꼬았구나 라는 거죠. 새끼 다 꼬니까 잔소리 끝. 자, 그래서 뭐냐? 이 시의 지금 처음 부분과 호응한다는 거죠. 굉장히 지금 짜임새 있게 이야기가 짜져 있더라. 그래서 새끼를 꼬면서 고공들에게 열심히 일하자고 꾸짖고 있고 비판하고 있더라. 아, 괜찮아요? 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 결국은 이 이야기들은 자, 시기적으로 외적에 이제 침탈이 있었던 자, 그 시기에 이런 외적을 막을 생각은 하지 않고 당파 싸움이나 개인의 어떤 부귀 영화, 뭐 돈 챙기는 거지. 자,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벼슬아치, 즉 머슴들에게 자, 열심히 좀 일하고 근검절약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까지요. 혹시 여기까지 내용 질문 괜찮나요? 자, 여기까지 봤으면 그 뒤로 한번 넘어갈게요. 괜찮아요? 오늘 왜 울적해? 마지막 날인데. 자, 한번 볼게요. 오늘 유독 마스크가 답답해서 숨이 바쁘구나.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고공은 머슴이란 뜻으로 화자가 머슴에게 당부하고 경계하는 내용들이 있고 당시에 조정신하들을 비유한 것으로 탐욕스럽고 무능한 관리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주제 정도 하나 여러분 알고 가시면 되겠고 자, 이런 거 보세요. 여기서 이제 볼만한 거 여기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뭐냐 명령형이나 청유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라, 열심히 해라, 일해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 그래서 청유형이나 명령형을 통해서 좀 약간 질책하고 훈계하고 좀 열심히 신하로서 해야 될 일을 당부하고 있더라 라는 것들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뭐 나머지들은 여러분이 참고로 읽어보시고 특히 여기 오른쪽에
자, 앞에서 했던 이 비유적인 의미들을 정리해 드린 거예요. 고공은 관리 또는 벼슬아치를 나타내더라. 자, 호수는 아까 우두머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지위의 관리. 하강도 도적은 외적을 뜻한다. 집은 우리나라, 즉 여기서는 뭐겠어요? 시기상으로 조선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보세요. 뭐 구름, 아까 여러분 그 구름 그 뭐였죠? 구름 낀 햇빛 여기가 지금 나온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관리들의 불화로 인해서 또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어떤 시기를 잘못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어 라고 나올 때 했던 얘기 드리고, 자, 밥사발 동옷 옷밥이라는 것은 얘네들의 어떤 녹봉 벼슬자리. 자, 새 일꾼은 이제 인재. 자, 이런 것들 시어들의 의미들을 조금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괜찮나요? 자, 괜찮으시면 조금 힘들겠지만 이어서 그냥 바로 볼게요. 괜찮아요? 괜찮으시죠? 같이 한번 볼게요. 오늘 미라클 모닝한 친구들은 아마 요거 보셨을 거예요. 그쵸? 요거 같이 이어서 여러분 가보도록 할게요. 앞에가 이 집주인이, 주인이 고공들한테 아씨, 이 자식들 일 좀 해! 라고 말한 거라면 지금 이거는 누가? 고공이 화자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이 고공은 단순히 종이라기보다는 자, 그 종들의 우두머리라고 해석을 해주시는 게 더 정확해요. 자, 그래서 이때의 화자는 이 종의 우두머리 또는 높은 벼슬아치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 이 고공이 누구한테? 주인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아요. 자, 얘도 말을 건네는 방식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아, 저 양반들아 돌아앉아 내 말을 듣소 뭐 이러면서 지금 말을 건네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물론 여기 밑에도 보면 알겠지만 딱 주인한테만 하는 거는 아니에요. 일부 다른 고공들한테도 하는 말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고공이 아까 위에 고공가라는 노래를 부른 주인에게 답을 하는 형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바로 뭐다? 고공가에 대한 답이다. 이렇게 보시고 전체적으로는 주인한테 하는 말이지만 사실 일부 이 관리들한테 하는 이야기도 있더라. 자,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자, 얘는 앞부분에서 고공가는 주인이 고공을 질책하고 꾸짖고 비판하는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고공인 즉 관리가 임금한테 하는 말일 때 임금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고 질책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아까 외적이 쳐들어오는 거라든가 관리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라든가 자, 이런 건 인정해요. 자, 그리고 나서 얘는 뭐냐? 자,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은 같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건 뭐냐? 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해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읽는 비문학이나 아니면 화작이나 매체에서는 문제점이 있으면 무조건 해결 방안이 있어요. 근데 문학은 문제점이 있다고 무조건 해결 방안이 있지는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결 방안이 있는 것들은 주의해서 봐주셔야 되고 요거는 끝부분에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저 양반아. 자, 돌아 앉아서 내 말을 좀 들어라. 자, 어찌하여 젊은 손님이 생각도 없이 다니는가? 자, 마누라의 말씀을 아니 들어보았는가? 자, 그럼 여기를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이때 저 양반이 정말 양반, 우리가 알고 있는 리얼 양반이라기보다는 아이고 이 사람아 요 정도의 의미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이 양반은 일단 청자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단 끝부분에 있던 주된 거는
결국은 이 주인에 대한 답이 되지만, 자, 부분적으로 봤었을 때는 우리가 꼭 주인이 아니라 보기가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일부 관리한테도 하는 말로 볼 수도 있다. 요거. 자, 저 양반아, 돌아앉아서 내 말을 들어봐라. 자, 어찌하여 젊은 손님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젊은 손님들은 관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생각도 없이 다니는가? 아니, 일도 하지 않고 어딜 저렇게 싸돌아다녀? 자, 마누라의 말씀을 아니 들어보았는가? 자, 여기서 일단 중요한 단어는 마누라예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마누라라고 하면 마님, 부인 요 정도로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남녀 모두에게 썼어요. 이 마누라라는 말이 자, 남녀를 상관하지 않고 두루 높이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여성을 이르는 말이잖아요. 이때는 남녀를 모두 높이는 말. 자, 그러니까 마누라의 말씀을 아니 들어보았는가? 그럼 이때 마누라는 임금을 뜻해요. 다른 말로 하자면 여러분 집주인이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 임금, 주인의 말을 아니 들어보았는가? 나는 이럴망정 외방의 늙은 종이 공물을 바치고 돌아갈 때 하는 일을 다 보았네. 자, 그럼 어떤 걸 봤나 보자. 자, 우리 집 세간살이가 예부터 이랬는가? 그러면 이런 부분은 아까 고공과랑 겹치지 않나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우리 집이, 우리 조선이 옛날부터 이러지 않았단 얘기예요. 그럼 옛날에는 어땠는데? 자, 옛날에는 이랬거든. 이거예요. 자, 농민이 많다는 소문이 나라 안에서 소문이 났는데, 자, 먹고 입으며 고공살이 하는 종이 100여 사람이 남짓한데,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는 지금 농민도 많고, 자, 농민도 많고, 열심히 일했었어요. 자, 그래서 농민이 많다는 말이 한 나라의 소문이 났는데, 유명한데, 먹고 입으며 고공살이 하는, 여러분 고공이 아까 종이라고 했잖아요. 하인. 다른 말로 하면 관리가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 벼슬아치가 되겠죠. 자, 이런 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옛날에도 많았어. 그게 여러분 앞에 나왔던 고공과학이 있었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많았고 옛날에는 열심히 했어. 자, 그런데 현재는 어떠한가? 이제 밑에 나오겠죠? 자, 현재는 어떠한가? 자, 그렇게 많다고 소문이 났는데, 자, 그 종이 100여 사람이 남짓한데도, 자,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농사를 짓고 있지 않아요. 아, 괜찮아요? 고공과랑 같이 엮어서 본다면, 고공과에서는 옛날에 우리 농민들, 고공들은 아주 열심히 일했다. 근데 현재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즉 관리가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는다? 자, 이런 고공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는다. 자, 요 얘기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고, 자, 요건 고공과랑 비슷한 부분입니다. 아니, 땅이 없어? 아니, 이런 농기구가 없어? 아니, 도대체 날마다 뭐 하러 밥을 먹고 다니면서 그 열나무 정자에 낮잠만 자는가? 그럼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일을 하지 않아요. 일을 하지 않아. 자, 아이들의 탓인가? 우리 집 종의 버릇을 보노라면 괴이하구나. 이상하구나. 그럼 우리 집 아이들, 우리 집 종 다 관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 관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소목이는 아이들이 상마름을 업신 여겨 욕보이고 자, 왔다 갔다 하는 어리석은 손님이 양반을 실없는 말로 희롱하는가.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아이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얘는 마름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마름, 지주와 소작인 사이. 그러면 소목이는 아이들보다 여러분 마름이 좀 더 높은 위치죠. 얘는 말하자면 노동자고 얘는 지주와 소작인을 연결해 주는 거니까. 그럼 얘가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낮은 신분의 애들이 자기보다 높은 그 마름들을 즉 상급 관리들을 업신여기고 막 비웃고 막 험담하고 이러는 거예요. 뭐가 없어? 위계 질서가 없죠. 갑자기 여기서 축구 얘기를 하면 논란이 될 수 있겠죠? 네. 아, 몰라요?
이씨와 손씨의 이야기. 자, 그 다음. 뭐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뭐 그 사람들만 알겠죠. 네. 어쨌든 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업신여기고 욕보이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위계질서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거고. 자, 왔다 갔다 하는 어리석은 손님이야. 손님인데 이 손님이 양반을 싫어하는 말로 희롱한다. 그럼 놀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지금 이렇게 업신여기고 욕보이고 희롱하고 이런 걸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지금 위계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거야. 자, 옳지 못하게 물건을 빼돌려서 모으고 다른 께로 자기 일만 하니 그러니까 집안일은 하지 않고 그냥 물건을 빼돌려서 지 개인 재산을 늘리고 자, 그리고 다른 께로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집안을 돌보지 않고. 큰 집에, 여러분 큰 집은 지금 여기서 이게 국가가 되는 거잖아요. 국가가 되는 거고 조선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집안의 많은 일을, 이 국가의 일을 누가 할 것인가? 아니, 관리들이나 심지어 잘 보세요. 이게 가장 낮은 하급 관리부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럼 하급 관리부터 지금 다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밑에 보시면, 이렇게 자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지금 이런 관리들의 위계 질서도 지금 엉망진창이고, 자, 그럼 이런 나라의 일을 누가 힘써서 하겠는가? 자, 곡식 창고가 비었거든. 창고 직인들 어휘하며. 자, 지금 뭐 집안 창고가 비었어요. 근데 그걸 창고지기가 어떻게 해? 그쵸? 얘가 뭐, 얘는 그냥 지키는 사람이니까. 자, 터지니 살림살이 터져. 즉, 집이에요. 가난하고요. 자, 가난하니 오지 할까? 즉, 옹기인들 나만 하겠는가? 그릇인들 나만 하겠는가? 자, 자신의 잘못은 몰라도 남의 잘못을 모르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은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종들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종들의 잘못은 볼 수는 있겠지. 아이고, 쟤네 저러면 안 되는데. 무슨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지금 그 얘기죠. 자, 지금 이 집안이 보면 알겠지만 엉망진창인 거예요. 위아래도 없고, 그다음에 뭐 어떤 이 그 나라, 국가, 뭐 또는 집안을 위해서 일할 생각도 없고, 지 이해관계만 채우고 있고, 자, 그리고 막 조롱하고 함부로 대하고, 자, 풀어헤치거니 메우거니 헐뜯거니, 자, 하루 12때 어수선을 핀 것인가? 자, 그럼 원래는 뭐 해야 돼, 종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고 막 돌아다니고, 막 지금 헐뜯고, 그냥 자기의 재산만 늘리고, 자, 하루도 12때, 즉, 하루 일, 그냥 어수선만 핀다. 지네들끼리 싸우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조롱하거나, 아니면 자기 이해관계에 얽힐만 한다라는 겁니다. 자, 바깥 별감이 많이 있어서, 자, 마름 대신 세금을 받던 주인도 제 소임을 다 버리고, 몸만 살일 뿐이로구나. 자, 여러분, 이 바깥 별감도 결국은 종이에요, 종. 하인, 고공인 거예요. 자, 그러면 바깥 별감이 많이 있어서, 지금 마름 대신 세금을 받던 주인도 자기 일을 하지 않고 제 몸을, 지금 살일 뿐이로구나. 자, 여기서는 마름 대신에 세금을 받던 주인이라는 말은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앞에 나왔던 그 주인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금 해석 쓰여졌는데, 도하라예요, 도하라. 즉, 얘도 또 다른, 그 세금을 받던 사람이에요. 종을 부리는 대신에 자기가 세금을 직접 받던 사람인데 얘가 집주인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요거는. 자, 그러니까 이제 종들이 있는데 그냥 얘네들을 지금 쭉 묶어서 그냥 다 종들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냥 고공들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러이러한 고공들, 종들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제 소임을 다 버리고 자, 몸만 살일 뿐이로구나. 이 바깥별 지금 뭐 이런 경우도 여러분 지금 다 관리들을 나타내고 써라. 그래서 그냥 문구틀어서 제가 그냥 고공이라고 써드립니다. 를 다 버리고 즉 자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제 되는 거 보시면 이제 요런 얘기들이 뭐냐 뭐 어떤 무관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비세어 썩 집이다. 그럼 바로 뭐예요? 우리 집인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비가 새어서 썩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집, 즉 국가, 즉 조선이잖아요. 자, 얘가 지금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좋지 않은 상태야. 자, 근데 누가 고쳐서 그 비세어 썩은 집을 누가 고쳐서 있겠는가? 여기서 있는다라는 건 지붕을 잇다 이런 의미인데 누가 이 집을 고치고 비가 새어 썩고 있으니까 비 새는 그 지붕을 누가 이으며 이런 거예요. 자, 옷을 벗어서 무너진 담을 누가 고쳐서 쓸 것인가? 문제는 있지만 그걸 대비해서 일하는 고공들은 없다는 얘기죠. 아, 괜찮나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러이러한 집을 누가 고치며 자, 이러이러한 담을 이거죠. 지금 이 부분을 누가 고쳐. 자, 유사하게 지금 자, 유사한 통사 구조가 지금 을 이어서 반복되고 있죠. 자, 지금 이 부분. 자,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해서 문제 상황을 드러내고 유사한 통사 구조가 짱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대구법이죠. 아, 괜찮나요? 자, 또 나왔죠. 자, 불안당 구멍에 든 도적. 그냥 쉽게 외적. 얘네들이 아니 멀리 다니거든. 잠깐 스톱. 여기 해석들은 다르고 표현은 지금 깔려져 있는 달라요? 같아요. 지금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있고 하고 있고 하는 건 기본값이에요. 괜찮아요? 자, 그 기본값. 자, 화살찬 수화상직. 여러분 앞에도 나왔지만 화살이라는 거는 결국 뭐예요? 쏠 수 있는 집을 지키는 거죠. 자, 그럼 화살찬 수화상직. 제가 자세하게 써드렸지만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 집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구멍에 든 도적, 즉 외적이 아니 멀리 다니는데 이 집을 누가 힘써서 지킬 것인가? 그래서 그냥 이 화살찬 수화상직을 이렇게까지 보실 필요 없고 그냥 집을 지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누가 집 지키는 것을 힘써서 할 것인가? 괜찮나요? 자, 이 작품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가 많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크나큰 기운집에 자, 여러분 이게 어디겠어요? 조선이죠. 조선. 자, 마누라가 혼자 앉아. 여러분 마누라는 누구라고요? 임금, 주인. 자, 명령을 누가 들으며 자, 이 큰 집에, 기운 집에 주인이 혼자 앉아 있어. 즉 마누라가 혼자 앉아 있어. 소정이 얘 혼자 있어. 자, 이 임금의 명령을 누가 들으며 자, 의논을 지금 이렇게 외적이 쳐들어왔는데 그 의논을 누구와 할 수 있겠는가? 왜? 지네들 개인 이익을 챙기려고 이 관리들이 일을 안 하고 돌아다니니까 같이 의논할 사람이 없어요. 자, 그래서 낮시름 밤 근심을 혼자 누구? 마누라 혼자 맡아 계시니 옷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인가. 자, 스톱 보세요. 그러니까 얘가 단순한 고공이 아니야 라는 걸 이런 걸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고공들은 아무 생각 없이 지네들이 얻고 먹고 사는 거 지네들이 어떤 이익만 얘는 지금 누구를? 임금을 걱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임금의 옷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일? 즉 임금에 대한 염려 아마도 편하실 날이 없을 거야. 이 조정에 대한 걱정 때문에 라는 내용이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얘가 단순한 고공이 아니라 고공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자, 높은 겨스라치기 때문에 이렇게 임금에 대한 걱정이 있더라. 근데 이 아이는 T야. 인정한 아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약간 F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여러분 T입니다. 보세요. 이 집이 이렇게 된 것을 누구 탓이라고 할 것인가? 여러분 고공가에서는 누구 탓을
고공의 탓으로 했잖아요. 거기서는 뭐냐? 헤아림이 없는 종의 일은 묻지도 아니하려거니와 돌이켜 생각하니 이 모든 일이 아누라. 여러분 누구 탓이에요? 둘 다. 생각 없는 종의 일은 묻지도 걔네 뇌가 없어. 생각이 없어. 걔네들이 잘못한 것은 내가 입이 아파서 말하고 싶지도 않아.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생각이 없는 종의 일은 내가 따지지도 아니하려거냐. 왜? 얘네가 이미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얘네가 잘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종의 잘못도 있어. 근데 돌이켜 생각하니 모든 일이 마누라의 탓이로구나. 그건 뭐냐? 임금도 잘못했단 얘기예요. 까지 괜찮아요? 자,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결국은 지금 이렇게 나라가 기울어지고 잘못된 것은 결국 그 책임이 누구의 잘못이냐? 즉, 고공의 잘못도 있고 플러스 자, 이 마누라 자, 또는 이게 지문의 원문을 보시면 한 것이라고 나와요. 그게 주인이야. 자, 한 것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주인입니다. 자, 그래서 마누라의 잘못. 이 두 가지, 두 명 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임금이 관리들을, 이 벼슬아치들을 잘, 관리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자기 역할에 충실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지. 임금님 탓도 있습니다 하고 아주 냉정하게 지금 임금님한테 충원하고 있는 거예요. 간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 주인이 그럼 보세요. 여기 지금 보시면 원래는 이게 원문을 보면 한껏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좀 약간 해석된 버전이어서 1학년 아이들 고려해서 약간 여러분 여기 있는 내용들은 약간 해석된 버전이에요. 자, 내 주인이 즉 여기서 한껏이라고 원문은 나와요. 자, 내 주인이 잘못됐다라고 하기에는 종의 죄가 많아. 이놈의 새끼들이 더 큰 잘못이지. 자, 그렇다 하지만 세상을 보려니까 내가 너무 부끄럽고 민망하고 이 나라의 꼬라지가 정말 그러니까 제가 민망해서 말합니다. 제발 새끼 좀 그만 꼬세요. 아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면 고공가의 새끼 꼬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고공가랑 연계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전혀 다른 텍스트지만 이게 텍스트끼리의 어떤 대화라고 볼 수, 대화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괜찮아요? 여러분이 누앙사에서 배웠던 거는 한 작품 안에서 대화가 있었어요. 근데 얘는 같은 작품은 아니지만 텍스트끼리 어떤 대화의 구조를 띠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왔던 적도 있어요. 근데 별 얘기가 아니라 그냥 내용 일치를 물어보는 건데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을 써서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얘가 제일 중요한 예입니다. 고공답주의인가에서는 이것만 하셔도 돼요. 자, 이게 뭔데? 해결책이에요, 해결책. 해결 방안이고 결국은 내가 결국 이런 거죠. 이거는 뭐 얘네도 잘못이 있지만 당신 잘못도 커요. 자, 그러니까 제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뭐야? 아까 말했듯이 고공가에 대한 답이라는 거죠. 그 주인에 대한 답. 자, 그러면 당신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그럼 내 말 들어봐요. 심리를 고치려거든 종들을 잘 휘어잡으시고 종들을 휘어잡으려거든 상벌을 밝히시고 상벌을 밝히시려면 어른종 나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얘기인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얘가 순서가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거든이잖아요. 따라서 실제 해야 되는 우선순위는 3, 2, 1이야. 자, 일단 나를 믿어. 나를 믿고 관리들의 상벌을 분명하게 하고 그렇게 상벌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잘하는 애한테는 상 주고 잘못한 애들한테 벌을 줌으로써 관리들을
휘어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아요? 네. 뭐뭐 하려거든, 뭐뭐 하려거든, 뭐뭐 하려거든 조건이 붙기 때문에 사실은 일의 우선순위는 여기 제시된 것과는 반대로 가야 되고 결론적으로 뭐냐? 어른종인 나를 믿어라. 그럼 이 어른종이 누구인데? 이 글의 화자예요.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되는 거죠. 까지 괜찮아요? 자, 요게 해결 방안이고 자, 그럼 여기에서 쓰인 표현법을 한번 볼게요. 자, 뭐뭐 하려거든 뭐뭐 하시고 뭐뭐 하려거든 뭐뭐 하시고 뭐뭐 하려거든 뭐뭐를 믿으십시오. 자, 일단 여러분 뭐가 쓰였어요?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됐죠. 자, 1번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같은 말이에요. 자, 2번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했다. 같은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이거 뭘까요? 이 얘기가 지금 그 다음으로 이어지죠. 이 문장 또는 이 시구의 끝부분이 다음 구절의 첫 부분으로 이어지죠. 이걸 뭐라고 하죠? 연세법이죠. 자, 눈에 말하지만 연세법, 점층법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연세법은 뭐냐면 이 시행, 식구의 끝부분이 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알면 안 쓰셔도 됩니다. 시행, 뭐 식구, 뭐 또는 문장 다 돼요. 끝 부분이 그럼 밑에 따로 떼서 쓰시는 게 좋아요. 좀 기니까. 자, 시행시구 문장의 끝 부분이 다음 시행의 첫 부분에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반복되는 건데 말이 되게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있잖아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개로 끝났잖아요. 빨가면 으로 다시 시작하죠. 빨가면 사과. 사과로 끝났죠. 그 다음 사과는 맛있어. 이거야. 그냥 이 노래 생각하시면 돼요. 연세법이 뭐야?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9의 끝부분이 그 시행의 끝부분이 다음 시행의 첫 부분에 유사하게 반복되는 요거. 아, 괜찮나요? 자, 이렇게 봐주시고 자, 그래서 이런 연세법까지 쓰였다. 정도까지 봐주시고 자, 마지막 보세요. 진실로 이러하시면 당신이 제가 제시한 이런 해결 방안을 하신다면 집안이 저절로 일어설 겁니다. 나라의 기강이 잡힐 겁니다.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 얘기예요. 별거 없죠? 어떻게 보자면 여러분 했던 것 중에 제일 쉬울걸요? 시조 빼놓고. 자, 요 정도 한번 봐주시고 혹시 질문. 자, 중간중간에 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여러분이 다 안다기보다는 맨 처음에 잡아드린 포커스들만 잘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뒤로 한번 넘어갈게요. 자, 주제는 뭐냐? 국가 세태에 대한 비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더라. 자,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국가의 운영 문제를 비유적으로 표현했고, 자, 굉장히 지금 분석하면서, 자,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까지 제시했고요. 자, 책임을 묻고 있죠. 임금한테 책임을 묻고 설득하고 있더라. 자, 그 정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른쪽 보시면 자, 좀 의문형 진술들이 많더라. 자, 근데 이 의문형 진술을 통해서 뭐냐? 안타까움과 걱정. 뭐 예를 들어서 자, 화살찬 수화상직을 누가 힘써서 할 것인가? 자, 논의를 뉘화할 것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의문. 자, 하루는 12된 어수선을 핀 것인가? 뭐 이런 거. 자, 어찌하여 젊은 손님은 생각도 없이 다니는가? 이런 것들 다 이런 의문형 표현을 통해서 안타까움과 걱정을 드러내고 있더라. 자, 그리고 앞에서 나왔던 이 비유적인 시어들 여러분 정리가 된 겁니다. 지금 아까 도하라 자체는 해석돼서 지금 나왔는데 그냥 여러분 변방을 지키는 무광까지 안 가도 되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관리 정도로만 해석하셔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더라. 까지 괜찮나요? 요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네,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여기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괜찮나요?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 문제를 풀어볼 거거든요. 잠깐 쉬었다가 1번부터 5번을 풀 거예요. 잠깐 쉬세요. 문제 풀 사람들은 문제 푸셔도 되고요. 잠깐 10분 정도 쉴게요. 자, 다 못했어도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은 그 고공가랑 고공답주인가 위주로 조금 볼게요. 여기에서 조금 조심하실 거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정보를 주는 거에 유의하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인물에 바라는 작가에서 기획되고 통제된다. 자, 화자의 역할을 맡은 인물이 청자를 정하지만 독백에 가까운 형태로 발화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자, 또는 인물 간에 주고받는 발화, 그게 대화잖아요. 이 대화가 작품 내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 대화가 자, 텍스트 간의 대화로 나타나기도 하더라. 자, 요거. 예를 들어 누앙사처럼 대화가 작품 내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는 뭐 지금 가에 나와 있는 작품 같은 경우도 대화가 작품 내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죠. 자, 또는 나와 다 같은 거, 고공가랑 고공답 주인과는 텍스트 간의 대화로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적용할 수 있느냐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이 문제예요. 자, 그럼 2번을 한번 볼게요. 자, 2번에 나에서 청자로 호명된, 예를 들어서 집에 옷과 밥을 두고 먹는 저 고공아. 자, 라고 지금 고공을 호명했어요. 자, 근데 그 반응이 제시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자, 청자로 호명된 고공이 있고, 근데 그 고공의 반응이 제시돼 있지 않아. 우리는 이제 이걸 흔히 말을 건네는 방식, 이렇게 그동안 배웠는데, 여기는 지금 그 단어가 없어요. 그러면 얘를 어디로 보느냐? 구체적인 지금 보시면, 요거. 자,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는 말이 없어. 그러면 여기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이제 고공화라고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실제 고공을 앞에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발화가 독백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열어준 거야. 이게 지금 예비고에는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청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대화는 아니거든요. 독백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다만 독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면하지 않는, 즉 부재하는 어떤 청자에게 하는 말인데 조금 까다로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얘를 논란의 여지가 없게 하기 위해서 독백이야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말을 건네는 방식이야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얘가 청자로 호명된 고공이 있어. 보통 구체적인 청자가 있으면 대화 형식이니까. 근데 반응이 없어. 그럼 우리는 흔히 이걸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너무 쉬워지니까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서 그러면 반응이 없으니까 대화는 아닌 거고 그러면 독백에 가까운 발화겠네. 이게 여러분이 배웠던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치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독백이 아니라 독백에 가까운 형태로 전달되고 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걸 말하는 거다. 자, 그럼 얘는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한번 보세요. 다의 화자는 자신의 발화를 나의 청자들에게 전달하고. 자, 여러분, 다의 화자가 누구죠? 고공이죠. 자, 나의 청자는 누구죠? 그래. 그러면 다의 화자, 아이고. 자, 다의 화자는 여기 보시면 자, 나의 청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건 아니죠. 지금 여러분이 지금 뚜렷하게 봤었을 때는 지금 다의 화자가 그 끝부분인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끝부분을 주목했을 때는 지금 임금에게 말하고 싶었겠죠. 이런 얘기를 고공이. 자, 그럼 고공이 임금한테 말한 말이었어. 그리고 나의 청자는 고공이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저거는 아무래도 문제 봐도 문제 해결을 임금한테 말하고 싶어 하는 거지. 얘의 청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라는 걸 파악하기가 어렵죠. 오히려 주인, 임금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거 같더라. 요 정도가 되겠죠. 답은 4번이 나오겠죠.
자, 뭐 요거는 괜찮죠? 요거는 화답임을 알 수 있게 하는 표지가 있더라. 그게 뭐죠? 그 새끼 꼬는 거. 새끼를 그만 꼬시고. 자, 그래서 뭐냐? 텍스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런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많이 어렵지는 않죠.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약간의 시간을 쓰게 하면서 교육 과정이 반영된 거예요. 텍스트 간의 어떤 대화. 이 얘기가 반영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게요. 자, 2번은 그냥 바로 답을 가죠. 자, 나머지는 괜찮을 것 같고요. B를 한번 보세요. 이 B를 해석하면 요런 얘기예요. 밥사발이 큰지 작은지 옷이 좋은지 나쁜지에만 즉 녹봉이나 자, 여기다 쓸까요? 이것에만이라는 게 여기에서 옷이라든가 밥사발이라는 게 결국은 녹봉이랑 벼슬이잖아요. 그것에만 그쵸? 마음을 다투고 있고 그리고 고공의 우두머리를 시기하고 그리고 흘깃흘깃 서로 약간 좋지 못한 눈으로 약간 째려보듯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요거는 뭐냐? 고공들의 뭐라고 했죠? 반목, 즉 갈등, 질시, 시기 질투. 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머슴들로 인한 피해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죠. 고공들의 반목과 질시가 드러나 있다. 뭐 고공들의 갈등이 뭐 비유적인 표현으로 드러나 있다. 이런 정도만 들어가시면 여러분 될 수 있을 것 같더라. 그래서 얘는 맞지만 B가 틀렸다. 나머지 내용 혹시 질문 괜찮나요? 이 정도는 지금 한 내용에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뒤에 한번 가볼게요. 자, 3번 가볼게요. 3번. 자, 보시면 보세요. 이게 가와 나잖아요. 일부러 좀 엮여진 거, 이게 외부인데, 그, 외부 사설 교재지만 좀 일부러 엮여져 있는 걸로 보려고 얘를 한번 가지고 왔고요. 3번을 보시면, 가가 고공가고 나가, 고공답 주인가잖아요. 지금 보시면 나가 가의 화답한 가사이다. 라고 했고, 자, 지금 시대적 배경을 넣어줬어요. 임진왜란이 있었고, 당쟁이라는 어떤 배경이 있더라. 자, 그 얘기까지 여러분이 보시면 현재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안타까움 괜찮으시죠? 굳이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실의 문제에 대한 분석이 있어서 자, 이것 좀 보시면 일치한다가 아니죠. 일치하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일치한다라고 하면 틀리죠. 왜요? 나에서는 누구 탓도 있죠? 임금의 탓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일치하는 점도 있더라. 바로 뭐냐? 고공의 문제점이죠. 얘네들이 일을 하지 않아. 자, 그 다음 가와 나를 보세요. 자, 가는 나에 비해서 더 다양하고 포괄적인 해석 그 뭐죠?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바뀌었다라고 가야겠죠. 그러니까 보통은 가가 해결 방안이 없다라고 나오거나 아니면 가에서 그냥 아, 고공들이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나오니까 포괄적으로 보기도 합니다만 일단 일반적인 설명은 가는 해결 방안이 없고 자, 그리고 나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이게 일반적인 모범 답안이에요. 자, 그래서 얘가 지금 틀렸죠? 네, 여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자, 4번 볼게요. 얘도 그냥 답만 바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승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고라고 했는데 보살폈잖아요. 그쵸? 뭐 추운가? 이게 어느 부분이냐면 위에 올라가 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지? 그 장면이 아닌가? 여기 있다. 네. 자, 너희네를 데리고 추운가 굶주리는가 죽조밭 아침 저녁을 내가 더 많이 먹였어. 그러니까 너네들을 챙겼어. 자, 그런데 지금 얘네들은 뭐예요? 머슴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고라고 나왔잖아요. 보살피긴 제대로 보살폈어요. 그쵸? 4번에 3번이 틀린 거다. 좀 이게 해석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오늘 배우고 처음 보는 아이들은 조금 쉽지는 않겠죠? 자, 그 다음 5번 볼게요. 자, 얘는 이 작품을 알면 쉽고 자, 모르면 어렵죠?
자, 그래서 요 작품 한번 해석하고 가겠고요. 자, 여러분 요 작품은 필수적인 작품이고 특히 내신을 하는 친구들, 특히 1학년, 2학년들은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요거. 자, 얘가 좀 어려워요. 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발가벗은이 나오잖아요. 자, 요거. 발가벗은 아이, 발가숭아, 발가숭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는 지금 발가벗은과 벌거숭이를 지금 구분해서 표기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구분하지 않고 표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는 발가숭이고 여기는 리을 기역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 표기를 똑같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좀 구분해서 해석을 좀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발가벗은 아해들. 아해들은 아이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 옛말입니다. 그러니까 발가벗은 아이들이, 그냥 어린 아이들이 거미줄 태를 들고 개천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잠자리채 같은 거야. 근데 옛날엔 잠자리채가 없었으니까 나뭇가지 이런 걸 하나 가져다가 거미줄을 이렇게 확 씌우면 그러면 약간 라켓처럼 자, 라켓처럼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거미줄이잖아? 이게 거미줄 태예요. 그럼 이렇게 지금 나뭇가지에 그 걸려져 있는 거미줄 태를 들고 왔다 갔다 하면 이 거미줄에 뭐가 걸리겠어? 곤충들이 걸리겠죠. 자, 그래서 그걸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발가숭아, 발가숭아, 저리 가면 돼지는데 이리 오면 산다. 라고 부르나니 발가숭이구나. 이때 발가숭이는 발가벗은 아이들이에요. 까지 괜찮아요? 그럼 여기 나오는 발가숭아, 발가숭아부터 자, 이리 오면 사느니라. 요거는 발가벗은 아이들이 한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발가숭이는 누구인가? 아는 사람. 2, 3학년들은 이거 본 적 있는데? 뭐죠? 얘는 고추잠자리. 헐.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하나요? 근데 이렇게 나와요, 표기를. 자, 그래서 약간 여러분이 시조를 배우다 보면 그냥 읽으면 해석이 되는 아이들도 있고 약간 암기해야 해석이 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1학년들은 그거에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1학년들은 이런 것들은 차차 시조들은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고추잠자리야, 고추잠자리야. 저희 가면 죽고 이리 오면 살아. 근데 잘 봐봐. 얘네가 거미줄 채를 들고 있죠. 이 말을 하면 고추잠자리가 여기에 와. 그럼 어떻게 되죠? 아이들한테 잡히는 거야. 그럼 이 아이들은 진실을 말하는 거야? 거짓말을 말하는 거야? 거짓말을 말하는 거예요. 이리 오면 살다니, 이리 오면 죽어요. 내가 뭐였지? 약간 좀 딴 얘기인데, 과학 프로그램인데 그런 거 있더라고. 고추 잠자리를 먹어본 사람이 있대. 그럼 먹어봤어요? 보통 메뚜기는 먹지만, 나도 메뚜기 먹어보진 않았지만, 고추 잠자리에 불을 붙이면, 어디가 제일 먼저 탈까요? 본 적 있죠, 잠자리. 날개가 먼저 타요. 아니, 내가 한 게 아니야. 난 들은 거야. 날개가 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다리가 칙 한대. 꼬리 부분이 얇잖아. 거기서 칙 한대요. 그럼 거의 대부분 어디가 남아? 머리 쪽하고 약간 몸통 쪽? 그래서 먹으면 약간 통통한 고추 잠자리는, 아니, 잠자리는, 그냥 잠자리는 약간 새우 맛이 난대요. 먹고 싶어요? 그치? 그랬는데 약간 토할 것 같았어. 자, 근데 어쨌든, 그럼 이렇게 잡아서 얘네가 간식으로 곤충 튀김을 먹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마도 세상 일이 다 이러한가 하노라. 그럼 이러한 게 뭐죠? 속이는 거잖아요. 속고 속이는 세태예요. 아유, 이 어린애들이 벌써부터 이렇게 속고 속이고, 그치? 자, 속고 속이는 세태더라. 자, 그리고 이거를, 주제로 가시면, 지금 있는 그대로 속고 속이는 세태를 뭐 한다? 비판한다. 라는 것도 되겠고요. 동시에 뭐예요? 약육강식도 되겠죠. 이 약육강식의 세태를 비판한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거와 비슷한 게 뭘까요?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결국은 다투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 아이들의 일방적인 우위가 있지만, 자, 지금 서로 얻기 위해서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세태예요. 그럼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2번이죠. B. 아니, B래. B가 아니라, 자, 한솥밥을 먹으며 매양 회회하랴라고 해서, 뭐 하는 거 회회하는 건 좀 아웅다웅 다툰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서로 속고 속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속고 속인다, 다툰다, 이익을 탐한다 이런 의미로 가기 때문에 2번이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자, 여기까지 보고요. 뭐 결김에 지금 작품까지 하나 더 봤고요. 그 뒤에 나오는 거 지금 하나 빼고 다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인데 보통 이제 고공과랑 고공답주가 위주로 끊어드렸으니까요. 적어도 여기 나온 것들 한번 풀어보시고 특히 마지막에 여러분 그 14쪽은 그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3월 1학년. 그러니까 너네들이 풀었던 거죠. 근데 기억 안 날걸? 네. 그 14쪽 보시면 23년 3월 고1 모의고사에 고공답 주인가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억이 없죠? 네. 그러니까 요 순서들이 조금 여러분 뭐냐면, 고공과를 1학년 3월에 이럴 수 있겠죠. 근데 뭐냐, 약간의 어휘풀이를 주고, 그 다음에 문제 수준을 어렵게 가지 않으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라든가 누앙사라든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은 조금 복습해 보셨으면 좋겠고, EBS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고공과를 선택한 이유도 이거예요. 어쨌든 최근에 다시 교육청에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작품을 넣어드린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남아서 문제 풀고 질문할 사람 질문하시고 갈 사람들은 가셔도 됩니다. 자, 오늘부로 미라클 모닝하고 고전시가 특강은 겨울방학 특강은 여러분 다 모두 다 종료되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